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어쨌든 5시 전까지는 칼같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정했는데 우리 성심당을 맨 마지막에 넣기 진짜 잘했어요.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 특히 좀 가난한 나라들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불평등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많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스카이 대학의 다수 학생들이 강남에서 나오고 그것도 의대생들의 상당수가 강남에서 나온다. 이게 참 우리 사회 지금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하나의 계층이 지금 형성되는 것 같고 이 계층을 넘어서는 사다리를 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원불교하고 이 새삼회 원불교 새삼회 그리고 참고로 새삼에서 1년에 2번씩 전 회원들 훈련이 있는데 그때 간식을 반드시 성심당 소보로 빵을 먹는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올 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동학이 생겼어요. 여러분 동학 아시죠? 근데 서학이나 동학이나 둘 다가 평등 사회를 주장하면서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당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이조의 봉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했고 서학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천주교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 종교로 자리를 잡았고 이 천도교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 교리학적으로는 원불교가 또 천도교를 이어서 계승된 또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 종교 중에 원불교가 또 조금 모범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대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150년 만에 동학과 서학이 다시 만났다 그런 느낌을 동학과 서학이 만났고 성심당이 빵으로 히트를 쳤는데 저는 평등 사회를 한번 히트를 쳐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4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간단히 한두 시만 요약을 하면은 우리 새삼회 최은돈 회장님은 자리이타, 동포, 강제학자, 진화생육과 사회 등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불교 평등 사상을 소개했고 이어서 김동원 박사님은 원불교 초기 교단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소개하면서 수도생활과 경제활동이 둘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클라의 최석규님은 이옷이는 친교와 나눔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고 가난한 이를 같은 형제로 보면서 불평등을 무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미진 이사님께서 주어라 그는 너희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밀가루 2포대로 시작한 빵 장사가 지금은 직원 1643명, 매출 1937억.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빵 장사가 이렇게 1년에 1,000억을 넘었다는 게.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 대전에서만 고집스럽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나중에 서울에 지점을 내시면 저한테 좀 우선권을 주시면 제가 더 크게 한번 성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4분의 발표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 5분씩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의 여러분 저녁 바로 맨 마지막인데 전해복 지금 바이오벤처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새삼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원 헬스케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전혜복 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발표를 듣고 느낀 점과 또 청년으로서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 직원임과 동시에 또 회사를 창업한 청년입니다. 오늘 들은 원불교 새살매에서 말씀해 주신 공도 기업과 또 천주교 포클라레 EOC 기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저와 같은 청년 세대에게 희망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포럼에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에 부합한 기업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진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근원하고 있는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호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가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기업 성장의 동력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정신적, 육신적으로 소모되고 쇠약해지니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나 인간의 존엄성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자녀와 같이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얻었던 하나의 해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잘 길러서 집안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직원을 자녀를 기르듯 하면 그래서 정신이나 직업 모든 방면에서 끊임없이 직원들이 자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언제나 잘 배우는 사람으로 길러서 인성과 지식, 실력을 개발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정신을 갖춘다면 기업과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원래의 은혜의 관계가 보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히 직원들은 나날이 거듭난 자력과 실력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직원을 자녀와 같이 기르고 그렇게 성장한 직원은 그 힘으로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니 이것이 자리이타, 즉 질적 은혜 관계가 살아난 기업의 모습, 영원한 세월에 존속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역시 새살매의 새마음 새생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제가 속한 회사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제가 그냥 월급만 타가는 곳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 가르침을 줄 뿐 아니라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은혜에 보은할 수 있는 물로를 열어주는 곳이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 이제 희망사항을 적어내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직원들이 뭐 휴가를 더 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여러 희망사항을 적을 때 저는 불현듯 제가 일하는 이 회사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은하는 회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 희망사항을 적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몇백 개 모여진 그 소원 속에서 제 거를 뽑으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었네요. 그렇게 기쁘장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듯 저의 변화를 비추어 봄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의 관계를 발견하고 수호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불교의 자리이타 정신, 새살매의 새마음 새생활 교육, EOC가 추구하는 인간의 통합적인 양성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와 약소기업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의 사명은 무엇일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와 약소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함을 알고 기업은 그 길을 찾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세월의 은혜의 관계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업 교육이나 경제적 지원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나 약소기업들에게 자조와 근면의 정신으로 분투 노력하게 하는 기본적 토양을 배양해주는 것이고, 이 토대가 먼저 세워질 때 이후에 여러 지원도 비로소 온전하게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를 나누어 대립하려는 마음 대신 나 자신이 부지런히 자력 향상에 힘쓰며 잘 배울 줄 모르는 자신을 잘 배우는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정신을 갖추도록 먼저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교육이 각자에게 맞춘 선택 과목이라면 이러한 정신교육은 공통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은 가난한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던 끼아라의 포용적 시선이 함께할 때 깊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약소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진급시켜서 상생 상하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력을 갖춘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연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또 가르침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는 공동기업이 세계의 주류가 되어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러한 공도를 행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공한 표본 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도기업인 성심당이 나날이 번창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이유입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이 정신이 이어져서 직원을 자녀와 같이 기르고 세계적 모든 기업들이 자리이타로 함께 잘 살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모델 기업을 만들고 그 성공적 모델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이 세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 나날이 새롭게 살아나고 희망을 잃었던 약소 기업들이 나날이 새롭게 살아나고 기업이 속한 사회가 나날이 살아나고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모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창업을 했고 오늘도 내일도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이죠? 전 감동적인 게 성신당이 잘 되니까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든요. 아, 이거 참 대단하다. 다음 대전에서 지금 문화기획자로 활동하시는 우리 서은đồng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 EOC 3040 세대와 함께 공부하고 EOC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는 제가 제목도 함께 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다라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오불교와 포콜라레에서 말하는 그 사무성, 자리이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배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콘텐츠와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술 영역의 활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은 주로 타인이 필요한 일을 대신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술은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원하는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몇몇의 특출난 예술인을 제외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 권리가 있고 세상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숨통을 트여주는 존재임이 확신하기에 그들의 존재와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섬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콘텐츠로 발굴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쓸모를 다한 낡은 공간을 문화예술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포럼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말은 좀 어려웠지만 확실히 메시지는 단순하고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 곧 자신의 이익이 남의 이익이 되는 삶을 강조해서 공정하게 함께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호씨는 가난의 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부족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 빈곤까지 포함해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대상이 아닌 함께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존중을 합니다. 이 두 사상은 제가 문화기획을 할 때 늘 염두해주는 철학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 모두 함께 이익이 되고 가능한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합니다. 예술가들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하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등 공정한 행정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가 가장 일이 필요한지 살피는 일입니다. 금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 부분은 꼭 고려합니다. 이렇게 세심히 신경 쓰며 작업을 하면 늘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질 때는 자리이타와 상호성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한 영육상전 정신과 이호씨의 상호성,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닌 각자의 부유함을 나누는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이 저에게는 뭔가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옆에 계신 이호씨 기업 성심당의 7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을 통해 함께 준비하면서 성심당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강자, 약자, 진화상육법 맞죠? 너무 똑똑해. 한번 배우셨어요? 네, 배우느라 혼났습니다. 네, 배우고 있습니다. 성심당, 저희는 상대적으로 강자이면서 약자이기도 한데요. 성심당은 강자로서 나눔과 너름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며 배우고 성장한 것을 대전의 예술가들과 어떻게 풀어나갈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배우는 자세와 강자로서 나누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현재 이호씨 3040 세대들과 함께 책 모임과 친교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소기업 사업가, 스타트업 사업가, 종사자, 사업가 및 종사자, 그리고 소상공인, 직장인, 천주교 사제, 예술사업가, 프리랜서 등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이호씨 가치를 알기 위해 워크샵, 이호씨 기업 방문, 3040 기업 방문 등 친교 활동을 진행하는데 올해 초부터 저 밖에도 팔고 있던데요. 루이지노 부르니의 숲과 나무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반 정도 읽었습니다. 15명이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쟁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한 우애와 나눔을 책이 던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토론하면서 서로의 깨달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호씨가 말하는 공동체적 경제, 형제적 경제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한 두 사상 모두 경제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며 자본의 효율보다 관계의 회복을 우선시 함께하고 있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적인 철학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영역에서 배우고 나누며 살면서 수행하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학습을 하시네요. 생물학적으로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가 더 무서운 난다고. 천주교끼리 만나는 거하고 원불교끼리 만나는 것보다 이종이 만나니까 더 좋은 지금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종교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였었는데 제가 이분들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지금 비슷한 점도 많은데 상당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불교는 자력 양성을 통한 공도주의를 강조하는 데 반해 천주교는 나눔의 시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비교한다면 원불교는
네 힘을 먼저 키워라는 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고, 천주교는 나와 고통을 나누자 라는 자유로운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도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도 힘들 때는 천주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리아 상 앞에서 아이 무거운 짐을 좀 나눠주세요. 근데 만날 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가 되면 자력도 키워야죠. 그때는 또 이제 원불교 가서 또 열심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딱 제가 한 두세 번만 받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저기 새삼의 박은원 청년께서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삼의 박은원입니다. 오늘 원불교 새삼의 그리고 천주교 포플라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원불교 그 대산정사가 제언한 공동시장 개척으로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이 생존경쟁보다 공생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또 포콜라의 EOC 목표대로 기업들이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만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잘 사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또 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와 같은 주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작은 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 될 수 있을 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쪽 그 원불교 그리고 천주교 두 분 모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시도들이 지속되고 또 확장되어서 결국 세계적인 그 큰 흐름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 우리 박은원 교원 질의에도 그런 좀 있었는데요. 하나, 그리고 또 한 번 질문 받고 한꺼번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원불교 그만하시고 천주교 쪽에 누구 좀 발표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 청년들 너무 내용이 뭐 좋아서 이미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기 또 남자분이 계시네. 네.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네. 네, 저는 5월 달부터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의사를 했던 최영준 교수님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회라는 곳을 초대를 받아서 지금 한참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 하정석이라고. 네? 하정석. 하정석. 네. 네. 하고 있고 아까 몇 번 뵙기도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작은 조직 회사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이제 대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일과 좀 연결돼가지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봤을 때 부딪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 작은 그 기술 기업들이 느끼는 거는 뭐 자본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제일 요즘에 큰 문제들은 좋은 인재들을 키우고 젊은 친구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더라도 지금 만일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일배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부정의 사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조직 내부에서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조직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기가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원회라든가 아니면 저기 원불교라든가 혹은 천주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지향의 인류 공통지향의 어떤 가치관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국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예전에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뭐 자본이 없었고 뭐 이번 쪽에 좀 더 집중했다. 요즘 사회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저 지금 공통의 과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사회를 구축하고 그런 경제적인 단체를 구축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결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의 종교 단체들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물음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소중해지는, 그런 가치들이 소중해지는 시간이라고 좀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퍼블릭한 장소에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걸 물어본 거는 예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했을 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좀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한국의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됐던 때였고 지금 이 문제가 현장 필드에서 느끼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학교 지금 참가하고 있는 문치홍이라고 합니다. 문치양. 치홍. 아, 문치홍. 네. 네, 말씀 오늘 되게 잘 들었고요. 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저 지금 구직 상태인데 사회 진출하다 보면은 여러 기업을 보고 또 그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지금 EOC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럽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좀 과도한 경쟁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삶, 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 구도가 심각하다고 좀 체감이 되는데 그런 안에서 만약에 일반 기업에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업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자리 이파 정신이나 EOC의 정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 다 공교롭게 청년들이 질문하셨는데 다 제가 이 파트 안에서도 아시겠죠? 네. 제가 좀 시니한테도 마이크 네. 마이크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저 마이크 안 되네요. 이게 항상 질문하려고 할 때는 잘 안 하시고 이제 막판에 이제 다 질문하시고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 한 분 한 분 정말 다 스승님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국회의원 이게 회의 생전 처음 여기 방문했습니다. 텔레비로는 많이 봤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정말 정신적인 지도고 도덕의 부모고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참 큰 희망을 갖고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여기 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정치 여기는 우리 분야가 아니지만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다 종교인들인데 다 함께 자리이타나 나눔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그냥 삭제하고 오직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건네지 않고 오직 그냥 기도만 해서 우리나라 좀 잘 이끌어 가시고 정말 세계의 모범적인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답변드릴게요. 앞에 그 세 청년 질문하신 걸 요약하면은 지금 여기 다 좋은 얘기들 하셨는데 이게 아직은 소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 주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밖에서도 과도한 경쟁이 있는데 이 EOC 같은 그 좋은 정신의 기업이 이런 경쟁을 뚫고 어떻게 새로운 대안 경제로서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0%는 다 이해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발표 순서대로 2분 정도씩 답변해 주시면 3분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마이크 끄겠어요. 우리 저 최영돈 교수님부터 짧게씩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OC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물건용어로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두 가지 목표를 해야 된다. 하나는 기업을 성실히 운영해서 약소기업을 돕고 자녀가 책임있는 것이 하나 필요한데 또 하나는 그렇게만 해도 안 되고 성신당 같은 기업을 크게 성장시켜 주류기업으로 발전시켜서 공동기업이 되면 주류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샘플을 보여줘야 된다. 실제 막 이론이 아니라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불교 대원에서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기업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청년일 때 창업을 해야 빅테크로 올라간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청년 때 해야 그 정렬이 나와 빅테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기업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청년 때 창업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 많으니까 창업을 해서 정말로 공동기업을 하면 정말 빅테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 실제를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24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5세니 이쪽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마테오. 네. 세게 눌렀어요. 빨간 거. EOC나 공동기업이 주류 기업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주류 기업에 되는 것에 주력하기 전에 우리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몇 년 전에 EOC의 젊은이 버전이 이코노미 오브 프란치스코라고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 아시시의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젊은 경제학, 경영학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활동가들 이런 세계 각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대한 경제, 보험적인 대한 경제를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같이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돌아가셨지만 프란치스코의 경제 EOF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EOC가 이제 EOF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황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님 세계 경제를 바꾸시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 붙잡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보시고 왜 젊은이들 아직 미미한 그런 젊은이들하고 이런 EOF를 시작하십니까? 근데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그 유수한 주류 경제인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되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죠.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확신하는 그 길을 가는 분들을 억지로 그걸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두고 EOF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EOF는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 거기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EOF가 주류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학술 부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이제 한 경제학자 수녀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주류 경제학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EOC를 실천하는 거 바보 아니야? 그리고 A에게 B를 주면 B는 다시 A에게 이렇게 되돌려주는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이제 이게 상호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무상성이라는 것은 A에게 B가 무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 B가 그것을 반드시 A에게 돌려주지 않고 또 다른 제3자인 C에게 베풀고, 이 C는 또 다른 제3자인 D에게 베풀고, 이것이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무상성이 이렇게 확대 재산생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경제 모델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전이성이라고 이제 루이치노 브루니 교수는 말했는데요. 영어로 트랜시버티, 전이성. 이것이 무상성이 이렇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이 바보 같은 짓이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훈 박사님. 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경제학자는 좀 약간 냉혹하거든요. 경쟁이라는 것이 세상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 변함없는 진리. 그러나 그렇게 빨리 성장한 기업을 부러워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모두들 부러워하는 게 빅테크들이겠죠. 그 빅테크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장기적으로 더 길게, 우리 성심당 같이 70년에 걸쳐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지를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심당에서 저는 참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습니다. 모두 그 일치라는 표현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모습을 보여야 최고의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목표를 세우면 빅테크한테 판판이 찌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빅테크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어쩌면 우리 젊으신 우리 그 우사님이 한 50년 후에 와라, 빅테크보다 여기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더 커지는, 그렇게 일치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경제가 커지는 세상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깊은 신앙심, 깊은 신앙심이 같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올 것 같아요. 파이팅!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성심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제가 반론을 조금 이따 하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성심당 사례를 이야기하면 끝으로 후감으로 성심당이니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맥 빠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심당은 정말 피난민으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잃지 않았던 거 하나는 본질이었던 거죠. 신앙이라는 본질을 딱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그냥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에서 다음 비전은 성심당의 비전은 뭐고 몇 년도 계획 뭐냐 마스터 플랜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몇 년도에 몇 개의 점포를 낼 것이고 매출을 얼만큼 할 거라는 목표를 잡아본 적이 없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어딘가에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꿈꾼 적은 저희들은 없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숫자적 비전을 세운 적이 없어요. 몇 년도에 매출을 얼마를 잡자거나 하지 않았던 이유가 2005년도에 우리의 그 마스터 플랜에 화재가 나겠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난 것처럼 모든 기업에서는 될 것이라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마스터 플랜으로 잡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의외의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본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적 어떤 소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나이테처럼 쌓였을 때 내공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사업을 하거나 뭐 고객이나 뭐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뭔가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 연민에 대해서 거기서 오는 영감이 나오면 그 영감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빨리 즉시를 실행해 나가는 거 그것이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영감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바로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자기가 크게 뭐 성공해보겠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내분 말씀드리면서 좀 드는 영감은 굳이 그렇게 크고 뭐 빨리 뭘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진리대로 성실하게만 하면은 키우는 건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큰 그림을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일치한 정치의 그 일치가 사실은 기독교 시대와 하나님하고 일치한다는 뜻이고 또 불교적으로 하면 진리와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진리와 일치하면 나머지는 다 하늘이 키워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6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이 시장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제를 보는 그리고 관계를 보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보는 그 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적 관계, 형제적 관계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부자도 거만하지 않고 빈자도 주눅들지 않는 그리고 부자는 책임감을 갖고 빈자는 자존심을 가지는 이런 상생의 관계가 되면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꿈 같은 소리 한다. 종교인들이 너무 순진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참 뭐 반드시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악덕업자는 법으로 처벌해야 되고 또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또 정치인들의 노력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이런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없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경제는 심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리가 살아야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성심당만큼도 마음 심자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결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도 결국 인간의 마음의 문제고 실제로 우리 성심당과 원불교구 방언봉사의 그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운동이지만 이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데 또 빵에도 무릎을 놔야지 빵이 이렇게 커진다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좀 더 앞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금 오늘은 천주교하고 원불교만 했습니다만 좀 다른 종교도 좀 같이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모임을 할 텐데 금년에는 경제를 했습니다만 또 뭐 내년에 또 다른 주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그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 모임을 처음 기획했을 때는 제가 정치에 한 20년 있으면서 너무 이 진보 보수 여야 간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닥에는 이런 이 자유와 평등 내지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이런 경제 패러다임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OC를 딱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경제적인 어프로치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예정 시간보다 좀 1분이 지났는데 제가 짧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네. 대기업은 나도 대기업까지 성공해야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안 되는데 대기업이 아니야 빅테크가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 재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면 나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성공하려면 흥심당이 왜 성공했나 배워야 되는데 그건 안 배우고 그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욕심을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우리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그게 지자본이에요. 지자본이 되는 사람이 자령형 그 말 지자본이가 있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심당을 배웁시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불교 교우분들 전부 EOC의 회원으로 좀 모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사회자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모두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얼굴에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금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논의가 모두의 행복을 향한 더 나은 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포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